한국전력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역대 최악의 실적입니다. 한편에선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주장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적자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온 거죠? 네,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자폭이 컸는데 일단 흐름이 이렇습니다.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고요. 네. 또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매분기 적자인데 작년 1분기하고 비교를 해봐도 적자폭이 5천억 원 이상 늘었으니까 어닝 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한전이 어제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이 적자 원인을 또 설명을 했죠. 네, 뭐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물건은 덜 팔렸는데 그나마 팔았던 것들도 생산의 원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장사를 잘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기온이 좀 높았다. 네. 1, 2월에 난방용 전력 수요가 줄었다는 점, 또 평창 올림픽 특수가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력이 소모되는 양이 좀 줄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석탄 발전 대신에 그 비중을 액화 천연가스, LNG로 돌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LNG 가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비싸져서 이 부분에서 원료를 사들이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석탄 발전이 저렴한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LNG 대신 써야 되는 LNG는 얼마나 좀 비싼 겁니까? LNG로 발전을 하게 되면 석탄 대비 2배 이상 비싸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게 되면 한전이 자회사인 수력원자력 말고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떼우는 그 양이 늘어나는데 예. 민간 발전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LNG를 원료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매 가격으로 떼우는 전기의 값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데 1분기에 한전의 전력 구입비 중에서 사실 LNG의 비중 자체는 작년 1분기보다 줄었습니다. 네. 문제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LNG 발전의 단가가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원료값이 올라간 게 단가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매 시장에서 이걸 전력 시장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전이 이 도매로 떼우는 전기의 값이 올랐는데 덜 팔렸고 중간에 남길 수 있는 수익이 많지 않았다.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여기에서 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부터 이 국제유가가 상당히 하락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그게 시차가 보통 한 5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LNG 가격이 올라간 그 부분, 이게 지난해 3분기 가격이 올해 1분기 발전 단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네. 4분기 이후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세를 탔던 이 부분은 2분기 발전 단가부터 반영이 된다. 그러면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 도매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에는 좀 실적이 호전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어제 적자 발표가 나자 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역시나 또 즉각 등장을 했어요. 이 한전 측은 그런데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추이를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해 1분기 50%대였던 원전 이용률은 올해 1분기 75.8%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했고요. 자, 연도별 원전 이용률도 좀 보면 2015년 85.3%로 아주 높았다가 2016년부터 줄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저 시점에서 원전 이용률이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는 뭡니까? 네, 2016년하고 17년에 그 지진 기억하실 거예요. 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요. 17년 11월에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원전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철판이 부식됐다. 그러니까 지진과 무관하게도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서
원전들을 대규모로 세우고 점검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고 해도 예. 설사 정반대로 원전을 좀 진흥하려는 정책을 펴는 정부였다고 해도 안전점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당장 그게 탈원전 때문이었다 이렇게 가기엔 다소 비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때 85% 수준까지 갔던 것에 비하면 최근에 좀 이용률이 확실히 줄긴 했지만 이게 현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좀 이르고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건 60년 대계거든요. 말하자면은 서울에서 시동 걸고 이제 부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네. 아직 한남대교도 안 갔어요. 올림픽대로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천안이 막혀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졌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라서 이건 다소 과장된 얘기입니다. 네. 또 이 탈원전 정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3년에도 이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전이 크게 적자를 봤던 일도 있었죠. 그때는 소위 원전 플러스 마피아, 원피아라고 하는 이 관련된 사람들이 그 자격이 안 되는 부품들을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서 이걸 원전에 납품을 해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 일로 인해서 원전들이 멈춰서면서 발생한 그런 문제였고요. 원전의 발전 단가가 낮다는 건 뭐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전이 대규모로 서 있게 되면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자, 일부 언론들은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선진국들이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경제팀 이지선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석탄 발전은 9%, 원자력은 4% 줄었습니다. 이른바 친원전으로 분류되던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국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일본 기업들이 진행하던 원전 3기의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치솟는 비용에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As the total cost estimate mounted, reportedly doubling to £20 billion. From the economic standpoint of a private company, we've made the decision to freeze the project. 원전 의존율이 무려 70%가 넘는 프랑스도 당초보다 목표 시점은 늦췄지만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도처럼 개도국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고 아직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나라들. 전 세계가 새로 짓는 발전소들을 살펴보면 신규 발전 설비의 70%는 재생에너지에 집중될 예정이고 원전은 9%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인데 언제까지 탈원전을 비난만 하고 있는 건 이 세계적인 흐름에도 좀 동떨어지는 태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세상 만사가 돈으로 안전을 사거나 안전으로 돈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거예요. 어떤 게 명백하게 맞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눌 문제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은 원전에 따른 발전 단가가 낮아서 우리가 그걸 수용했다면 네. 이건 안전으로 돈을 산 거죠. 우리가 좀 불안해도 저렴하게 가겠다.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변수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도 했고 지진이 거푸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예. 그렇다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네. 돈으로 안전을 사는 시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도 정책에 대한 마케팅을 좀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향후에, 그러니까 이번 1분기에 한전이 적자를 본 게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건 비약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원전의 발전 단가가 낮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를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건 인정하고 전제로 두고 어떤 쪽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지 재생에너지가 절대로 요금을 올리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그 설득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발전 단가도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또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한국산업조직학회의 주장인데 현재는 킬로와트당 그 원자력 발전 단가가 73원 정도인데 이게 2030년이 되면 한 2원 정도 오른다. 반면에 네. 태양광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지금 109원 정도 하는 게 7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든지 좀 더 나은 효율을 보일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제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초기 비용이 분명히 들 것인데, 자, 그러면 이 한전은 이런 적자가 어떻게 조만간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한전의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도입 비용이 좀 하락했던 게 2분기부터는 반영이 될 걸로 보는 거고요. 네. 그 지진에 따라서 안전 정비에 나섰던 원전들이 올해 들어서 속속 재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 풀로 가동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전체적으로 원전에 따른 발전이 늘어날 것이고 LNG 비중은 좀 줄어들고 에너지 비용이 좀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2분기 이후에는 1분기보다 사정이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한전이 공기업인데 과거에 이 수조 원씩 이익을 내면서도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적자를 봤다고 해서 이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은 고통 분담이 먼저겠죠. 한전이나 아니면 철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혹여 적자를 보더라도 전력이 가지 않는 곳이 없어야 하고 국민 그렇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따라서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 민간 기업의 어떤 돈을 번다, 벌지 못한다 그 논리로만 운영할 수는 없을 것 예, 같고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 원가 이하로 꾸준히 판매해 왔다. 여기에 대한 그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전기요금을 재산정하기 전에 총액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좀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